불면의 집, 김경희. 남자는 잠들지 못했다. 사실 그것처럼 고역인 것도 없다. 매일 밤 남자가 잠과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한 가지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걱정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자신에겐 심히 중대한 문제지만 남들은 한낱 코웃음거리로 여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내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몹시 불안해진 남자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상해. 조용해질만 하면 한 번씩 바스락거리는 게 아무래도 천장에 쥐가 있는 것 같아, 여보. 지금 뭐 하자는 거니? 그게 아니라 왜 말을 못해? 어쩌자는 거냐고. 남자는 슬그머니 시선을 걷어들이고는 괜스레 설거지에 몰두했다. 고무장갑이 미끄러워 오늘따라 그릇을 여러 번 놓쳤고 남자는 더 자신감을 잃어 허벅다리에 힘을 세게 주었다. 그렇다. 그는 심정적으로 아내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아내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죽도록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고역스러운 일이다. 600케이스 이상의 시술 사례를 보유한 전문의래. 인공 보형물을 장착한 아내가 만족스러운 듯 남자를 향해 앞가슴을 잔뜩 내밀었다. 아름답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욕망. 남자는 공사장처럼 전락해가는 아내의 몸이 어쩐지 구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남자는 그 정도는 알만한 나이였다. 사실 요즘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내의 자만심 따위가 아니다. 언제 곧 나타날지 모를 저들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문제였다.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만 날 믿어줘. 잘 들어봐. 저 둥둥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왜? 여기가 쥐소골이라도 되는 것 같니? 여보, 그게 아니라 잠을 좀 자, 제발. 사람이 자야 살지. 나도 자고 싶어. 하지만 자려고만 하면 잠이 달아나.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 어련하시겠어. 아내는 차갑게 돌아섰고 남자가 홀로 남은 순간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들의 움직임이 분명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어떤 전조로 느껴졌다. 남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보지 않고도 보이는 것처럼 이상한 밤이었다. 결혼 전까지 아내는 작은 규모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러던 아내가 최고 대우를 받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변신한 것은 정확히 20년 전 일이다. 20대 중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는 본격적으로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당시는 IMF 구제금융 3개월 만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무렵이었다. 남자가 아내를 만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아내는 남자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 정말 따분하게 생긴 거 알아요? 아, 뭐 틀린 말도 아니라서. 그래서 말인데요. 너무 싫지 않으면 나랑 결혼할래요? 네?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나랑 해요. 결혼. 결혼 5년째 되던 해 배짱이 두둑한 아내는 먼저 시내 외곽에 낙후된 주택을 사고 팔았다. 남자는 집을 옮겨 다니는 것이 지긋지긋했지만 내색할 입장은 아니었다. 이미 실직한 남자는 경제권을 거머쥔 아내를 거스를 용기도 없었다. 불과 10년 만에 거짓말처럼 수십억대 재산을 형성한 아내는 그 바닥에서 압구정 미꾸라지로 불렸다. 그녀가 쓴 재테크 성공수기는 경매로 5년 안에 10억 벌기나 바닥 칠 때 거저먹는 재테크 등의 저서로 출간되었다. 투자 클럽을 운영하는 틈틈이 강의를 다니며 유명세를 넓힌 아내는 돈을 불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남자를 끌고 가려 했다. 이참에 해운대로 가자. 초고층 아파트 여러 채를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했어.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가자고? 왜?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 망설일 이유가 뭐 있어? 한 달 후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다. 문제는 이사 후에 불거졌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아내는 집을 자주 비웠고 남자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남자를 불안하게 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바보 같은 소리 집어치워. 당신이 원하는 삶이 있기나 해? 그럼 저 소리라도 어떻게 좀 해줘. 조용해질만 하면 한 번씩 들리는 저 소리 말이야. 난 심각한데 지금 웃음이 나와? 정말 잔인하군. 그래. 남자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마치 자신만이 허공에 떠있는 듯 허무한 기분이 든 것이다. 사실 이런 감정은 남자에게 꽤나 익숙했다. 남자가 어릴 때
어머니는 그에게 못난 녀석이라고 늘 핀잔을 주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곤 했다. 한 번은 자려고 누웠는데 두 마리의 쥐가 천장에서 뚝 떨어져 내렸다. 놀란 나머지 남자는 베개를 부둥켜 안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불 밖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던 남자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마, 이 못난 놈아! 겨우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는 목소리만큼이나 앙칼진 표정으로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연탄 집게를 손에 쥐고 돌아와 눈을 부릅뜨며 다가왔다. 안 돼요, 어머니. 와! 저깟 쥐새끼가 무서워서 그러나? 내 오늘 저놈의 쥐새끼들을 다 쳐 죽이고 말기다! 어머니는 집게에 박혀 버둥거리는 녀석을 거꾸로 세워들고 성큼성큼 걸어가 문지방을 나섰다. 바닥에 널브러진 이불 위로 선홍색 피가 스며들었다. 양 볼을 타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날 밤 남자는 잠들지 못했다. 이후에도 종종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오전 11시 남자는 기계적으로 청소기의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중단했다. 그때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방제 의뢰하셨죠?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침입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쥐 방제를 의뢰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방문객들은 순식간에 거실을 점령했다. 남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두 사내의 뒤를 따라갔다. 혹시 쥐가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쥐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만 매일 밤 천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정말 끔찍하죠. 만약에 쥐들이 있다면 분명 드나드는 곳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방제가 간단한데 말이죠. 간단하다고요? 그럼요. 다니는 통로나 구멍만 찾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흔적이 없다는 게 어째 좀 찜찜하군요. 아, 그건... 흔적은 없는데 쥐 소리가 난다. 아무래도 잠은 잘 못 주무시겠어요? 그렇죠. 잠드는 게 정말 고역이죠. 그럼요. 쥐가 있다고 의심되는 그 순간부터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기는 틀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하하. 쥐란 놈은 말입니다. 볼펜 지름만큼 틈만 있어도 침입이 가능한 날쌘 놈이거든요. 하지만 겁이 많아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겁이라고요? 지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쥐가 산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쥐 방제 의뢰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이 집에 쥐가 없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만약에 대비해 블록 타입의 쥐약을 조금씩 설치해 두긴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쥐끈끈이나 쥐먹이 상자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뭐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것이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정말 힘드시겠군요. 하지만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잠들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건 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는 입이 꽤 무거운 사람들이니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쥐가 침입했다면 쉽게 번식할 수도 있나요? 쥐의 임신기간은 22일입니다. 출산 후 2일 후면 다시 교미하고 임신할 수 있으니 한 번에 10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치면 수치상으로는 쥐 한 쌍이 1년에 1200마리까지 번식은 가능했군요. 한마디로 쥐 소굴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쥐 소굴이요? 네, 쥐 소굴. 그렇게 되면 이 집에서 불면을 고치기는 힘드실걸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걱정할 일은 아니죠.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죽인다고요? 남요. 해를 끼치는 것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게 상책이죠. 사내들이 돌아가고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남자는 자기 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감지했다. 이제 남자는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 죽이는 거야. 놈들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잖아. 정말이지. 나한테 완벽하게 어울리는 집이지 여보.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에 이사온 아내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아내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최첨단 환기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아래에서부터 뚫고 들어온 독한 바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람으로부터의 위험은 줄었지만 환경으로의 위험은 배가 된 곳, 상가의 호흡기 뇌과가 붕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제 과음을 했더니 속이 안 좋다.
좀 풀릴 만한 거 없어? 남자는 초고층 아파트를 빠져나와 가까운 대형마트로 향했다. 가장 먼저 고른 것은 미네랄 워터다. 운동 직후 아내가 마실 생수를 사다 나르는 일은 이제 남자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남자는 신선 코너로 발길을 옮겨 해장용 생선 2마리를 샀다. 그리고는 문구 코너에 들러 비포 사이즈 규격의 종이를 구입했고 마지막으로 산악용품 코너에 들렀다. 산악용 도끼를 둘러보던 남자가 헤드랜턴 앞에 멈춰섰다. 그 순간 점원이 가까이 다가왔다. 야간 산행을 계획 중이신가 보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계획이든 도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다 해본 일이거든요. 다 해본 일이라고요? 그럼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지금 자유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유요. 나를 지킬 자유. 무장하세요. 정의의 이름으로.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언제 담았는지 카트에는 산악용 도끼와 헤드랜턴, 가정용 전동 드릴까지 쌓여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이내 손목시계에 멈춘다. 오후 5시. 너무 오래 집을 비웠다는 생각에 남자는 걸음을 재촉했다. 마트를 빠져나오자 덥고 습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응? 퇴근길의 아내는 주차장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목격했다. B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유리로 된 출입문 양쪽에는 B4 크기의 대자보 2장이 붙어있다. 저게 뭐래? 입주민 여러분, 저는 한 명의 입주민으로서 침입자들로 인한 문제를 절실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B동 4802호에 쥐떼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저들로 인해 평온한 제 일상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침입자들을 용인한다면 우리의 주거 공간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분들도 당면할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는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B-2동 4802호 올림. 무심코 대자보를 읽어 내려가던 아내는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다. 대자보 말미에 쓰인 4802호가 자신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아내는 당장 뛰어올라가 남편의 면상을 휘갈기고 싶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였다. 그 순간 아내를 발견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까이 몰려왔다. 4802호에 쥐가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네?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TV에 나오는 유명인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발 그만들 하세요.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이런 추궁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야? 다들 술 취하셨어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잊어버리셨냐고요. 아파트에 쥐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명색이 TV에 나오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거라고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입주민 무리는 일순 대동단결했다. 아내는 농락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당신 미쳤어? 날 공경에 빠뜨리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살라고 했지. 쥐 죽은 듯이라고? 내가 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저것 봐 지금. 저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저 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믿어준 적이 있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준 적이 있냐고. 이게 내 호의야. 당신 같은 사람 동정하는 거. 그 순간 동정이라는 단어가 남자의 뇌리에 총알처럼 박혔다. 갑자기 어떤 용기 같은 것이 남자에게 샘솟기 시작했다. 천장 쪽을 바라보며 남자는 속으로 전의를 다졌다. 어디선가 휘파람인 듯 아련한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2시.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아내가 깊이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남자는 서랍장 속에 넣어둔 도면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는 도면의 구겨진 부분을 펼쳐 저들의 은신처로 보이는 공간을 주목했다.
각 세대별로 안방과 거실을 잇는 천장 쪽에 자리한 공조실. 남자는 바로 저기가 저들이 유입되는 공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남자가 도면을 돌돌 말아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고소 작업대인 사다리를 가져와 바닥에서 천장을 연결했다. 그래.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 남자가 서서히 벽을 파기 시작했다. 손에 들린 전동 드릴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배터리 2개가 장착된 드릴은 강도가 상당했다. 거칠게 돌아가는 공구를 손에 쥔 남자의 손에 땀이 차올랐다.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다 해본 일이거든요. 남자에게 전동 드릴을 추첨한 여직원의 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손목에 힘을 가하는 순간 천장과 벽을 잇는 입구가 쩍 하고 벌어졌다. 남자는 진작에 이 공간이 의심스럽다고 아내에게 귀띔했었다. 물론 아내는 단박에 남자의 말을 무시했다.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헛소리 그만해. 인생이 그렇게 쉬워 보여? 남자는 손의 방향을 조금 바꿨다. 화재 감지기와 가스 경보기 등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 순간 퍼석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장의 중심을 받치던 목재가 속수무책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쩍! 순식간에 균열이 생긴 목재의 부서진 틈에서 무언가 우르르 쏟아졌다. 남자는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 집이 쥐 소굴이라도 되는 것 같니? 남자는 잔뜩 비틀린 시선으로 다시금 천장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그의 입에서 쇳소리처럼 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경악한 남자는 비명을 내질렀고 서로 뒤엉킨 한 무리의 쥐떼가 천장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흩어지는 무리를 향해 남자는 고함을 질렀다. 가! 가라고 저리 꺼지라고! 남자는 목신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도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쥐떼는 남자에게 더 가까이 왔다. 죽일 거야.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남자는 거의 발악할 지경에 이르러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움켜쥐었다. 그 순간 거친 소음과 함께 투덕거리는 몇 번의 마찰음이 강하게 들렸다. 남자는 저도 모르게 전동 드릴을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기어가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급해진 남자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48층에서 1층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달리는 동안 언제 벗겨졌는지 슬리퍼 한쪽은 달아난 뒤였다. 로비에 도착한 남자가 마스터키를 대자 출입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튕겨지듯 밖으로 나간 남자는 다리 힘이 풀려 인해 픽 쓰러지고 말았다. 남자는 까무룩 잠이 들었고 꿈결에 파도 소리를 들었다. 새벽이 가까워진 어스름한 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가 퍼뜩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른 아침이었다. 남자가 실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제야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햇살이 내린 바다의 경계에는 줄지어 늘어선 갈매기들이 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신도 그들의 일부처럼 느껴져 남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실로 오랜만에 남자는 깊은 잠을 잔 것이다. 남자가 뒤로 보이는 건물을 올려다본다. 그건 꿈이었을까? 거대한 요새는 지극히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다. 남자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고개를 가로졌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슬픈 감정이 밀려들었다. 아침부터 어딜 갔다 와? 어젯밤에는 좀 잔 거니? 응. 왜 그러고 서 있어? 제발 잠을 좀 자. 눈은 퀭해가지고. 당신 혹시 나 잠든 걸 지켜본 적 있어? 아니? 불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뜻이야? 됐어. 신경 쓸 거 없어.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저들은 은신처로 돌아갔을까? 바닥에 어질러진 마감재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남자가 문을 열었을 때 방이 터무니없이 깨끗했다. 사방으로 부서져 내린 마감재나 어질러진 파편들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허무한 기분이 들어 억지로 웃어보았다. 꽤 잔인한 아침이었다.